미국 시장에서 가장 핫한 종목들 발굴해보는 마켓 무버스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금 오랜만에 제 단독 브리핑으로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돼서요.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특별한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모건 스탠리에서 1년에 딱 한 번 공개하는 유망주 리스트를 한번 공유해 볼까 하는데요. 이 리스트의 이름은 바로 빈티지 밸류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빈티지 밸류 리스트에는요. 12개월을 목표로, 그러니까 지금부터 딱 1년을 목표로 삼아서 가져가 볼 법한 중대형주들이 소개되곤 합니다. 며칠 전 올해 버전의 리스트가 새롭게 업데이트돼서요. 여러분들과 내용 공유해 보도록 할게요. 종목을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방식부터 먼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에는 스탁 선별위원회, 영어로는 Stock Selection Committee라고 불리는 SSC라고 하는 구성위원회가 있다고 합니다. 이 위원회에 구성된 애널리스트들이 먼저 50개의 유망주들을 우선적으로 선정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유망주들 가운데에서 산업 내 점유율이 좋고 또 밸류에이션도 예쁘고 위험 보상 프로필 역시도 비교적 괜찮은 안정적인 종목들을 다시 한번 걸러낸다고 합니다. 이 위험 보상 프로필이라고 하는 것은요. 기대되는 잠재적인 리스크에 대비했을 때 기대되는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나타내주는 요소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조금 더 잘 해칭시켜줄 수 있는 종목들이 최종적으로 선정된다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종목을 믿고 우리가 종목을 선정해 보려면 과거에 얼마나 좋았는지 그 성적표를 확인해 봐야겠죠. 올해로 이 빈티지 밸류 리스트는 12주년을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강한 수익률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공개했던 리스트, 그러니까 2020년 8월 그리고 2021년 8월까지 딱 지금이죠. 이 작년 리스트가 달성했던 수익률은 무려 44%라고 합니다. S&P 500 지수 대비했을 때 9%가량 아웃퍼폼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수익률을 작년에도 달성했다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이 마지막으로 종목들 공개해보기에 앞서서 딱 한 가지 개념만 더 소개해드리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베타 개수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일단 도출식은 개별 종목의 수익률 변동폭 나누기 시장의 주가 수익률 변동폭이 되겠습니다. 이 도출식만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이 시장 전체의 변동성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개별 주식이 얼마나 민감하게 변동하는지를 나타내주는 개수라고 이해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 보면은요. 주가 지수가 1% 상승했을 때를 기준으로 볼 때 주가 지수가 1% 올랐을 때 내가 가진 주식 A의 수익률이 1% 올랐다. 그러면 주식 A의 베타 개수는 1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주가 지수가 1% 올랐는데 내가 가진 주식 A의 수익률이 2% 올랐다. 그럼 주식 A의 베타 개수는 바로 2가 되는 겁니다. 이 개념을 이 빈티지 밸류 리스트에 좀 적용을 시켜볼게요. 빈티지 밸류 리스트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들은 베타 개수가 0에서 1 사이를 가리키고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을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해보면은요. 지수가 1% 하락했을 때 시장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좀 좋지 않을 때 내가 가진 종목들은 0에서 1 사이의 낙폭만을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무지막지하게 커다란 수익률을 보장해주지는 못하더라도 시장이 흔들릴 때 비교적 안정적으로 내 포트폴리오의 수익률 또 내가 가진 이 주식 이 포트폴리오의 안전성을 조금 방어해줄 수 있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는 조금 반가운 리스트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럼 이제 바로 종목 공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종목들도 덜어 눈에 띄고 있습니다. 빵주 가운데에서는 구글,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올라와 있고요. 또 대표적인 금융주죠. 비자 역시도 이름을 울리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인 투자 포인트들 5가지 종목에 대해서 제가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빵주 가운데서 이 2가지 종목들, 알파벳부터 확인해 볼 텐데요. 알파벳은 지금 모건 스탠리에 따르면 검색 엔진 기능 그리고 유튜브가 너무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처 주목하지 못하고 있는 사업 부문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구글의 지도 서비스죠. 구글맵인데 구글맵이 최근에 수익화 모델을 구축했고 수익화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슈가 시장에서 아직까지 주목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주가에는 반영되지 않았다고 하고요. 이 이슈까지 좀 반영이 되고 나면은 주가가 $3,000 수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 모건 스탠리 측에서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마이크로소프트도 보겠습니다. 현재 업계 내에서 퍼블릭 클라우드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강하다고 합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퍼블릭 클라우드를 사고 싶어 하는 이 고객사가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건데요. 고객사들을 모두 유입시키고 나면은 주가는 더 뛰어오를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05 수준까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보겠습니다. 비자를 가지고 왔습니다. 작년에도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모건 스탠리의 이 빈티지 밸류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던 종목인데요. 1년 동안 14%의 수익률을 우리에게 안겨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한번 유망주로 선정이 된 거고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번에 훨씬 더 매력적으로 접근해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바깥 활동이 늘어나면서 글로벌 소비량이 증가를 할 수밖에 없고 이 시기에 가장 핵심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는 종목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는 현금 사용량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전자결제량이 훨씬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수혜가 기대된다는 부분이 되겠고요. 또 생각보다 여행업계가 생각보다 빠르게 회복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도 좀 긍정적인 업사이드가 기대된다는 대목입니다. 그러면서 목표 주가는 $282 수준으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음료 관련 기업들 두 가지 묶어서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카콜라 가지고 왔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굉장히 부진하고 좋지 않았다는 부분에 오히려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로 인해서 매출이 9%라고 하는 전반적인 급감세를 기록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팬데믹으로부터 벗어나면서 조금 더 큰 회복 탄력성을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올해에는 14%대의 매출 회복이 예상되고 있고요. 또 내년에도 8%대의 회복세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몬델레즈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조금 낯설게 들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쉽게 생각해보면 오레오를 제작하고 있는 그 글로벌 브랜드라고 생각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보고 있는 음식료주 가운데 단연 탑픽으로 선정되고 있는 몬델레즈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국가별로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먹을거리들, 간식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 로컬 브랜드들에 대한 판권을 몬델레즈가 확실하게 쥐어잡고 있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공급 체인에 대한 투자도 적극적으로 감행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머징 마켓 내에서의 매출이 좀 크게 오르고 있다는 부분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각 종목의 목표 주가는 $65 그리고 $69 수준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5가지 기업에 대해서는 투자 포인트를 제가 간단하게 짚어드렸는데요. 그 밖에도 이번 빈티지 밸류 리스트에는 아폴로 글로벌 매니지먼트, 길리어드 사이언스, 또 싱크로니 파이낸셜과 같이 좋은 종목들이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 빈티지 밸류 리스트는 모건 스탠리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여러분들께서 직접 열어보실 수 있으니까요. 조금 더 디테일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직접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1년 동안 시장이 흔들릴 때에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내 포트폴리오를 잘 지켜줄 수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께서는 오늘 내용 잘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켓무버스였습니다.